안녕하세요.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어제 저녁 식사는 어떠셨나요? 밥 먹고 늘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 가는 게 영 시원치 않으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괜히 기침이 자주 나오고 숨이 찬 것 같다고 느끼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이에 우리 몸속이 조용히 숨어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부모님 세대에게는 암이 더욱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암은 바로 위암, 대장암, 폐암이라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도 잘 나와 있죠. 정말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세 가지 암이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제 암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3대 암들은 일찍 찾아내기만 하면 무려 90%가 넘는 아주 높은 확률로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만약 늦게 발견하면 완치될 확률이 확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무심코 넘겼던 속쓰림이나 변비 같은 작은 증상 하나, 또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했던 매일 먹는 식사 습관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삶이나 가족들의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아직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병장수에 꼭 필요한 귀한 건강 정보들과 어르신 맞춤 건강 레시피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가지 암, 위암, 대장암, 폐암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위암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름처럼 위암은 초기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거나 그저 평범한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쉬워서 더욱 무서운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때문인데요. 이 균은 위 속에 살면서 위 점막을 망가뜨린답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즐겨 먹는 짜고 매운 음식이나 고기를 불에 직접 구워 까맣게 탄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도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고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해요. 여기서 잠깐,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 초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되는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 밥만 먹으면 늘 체한 것 같고 소화제가 없으면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명치 부근 통증 또는 불편함. 명치 끝이 늘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콕콕 쑤시는 통증이 계속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갑자기 입맛이 없고 체중이 줄어들 때, 평소처럼 드시는 것 같은데도 살이 계속 빠지거나 평소에 정말 좋아하던 음식도 왠지 당기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구토를 하시거나 변 색깔이 짜장면처럼 검게 나온다면 위에서 폐가 난다는 뜻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몸이 늘 무겁고 기운이 없으며 앉았다 일어날 때 자주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위장 안에서 피가 조금씩 새고 있어서 빈혈이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72세의 김할머니께서는 평소에도 위가 안 좋으셔서 늘 소화제를 달고 사셨대요.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나 줄어들고 입맛도 뚝 떨어지셨답니다. 병원에서 뒤늦게 위 내시경을 받아보니까 이미 암이 꽤 진행된 상태여셨대요. 김할머니처럼 그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만 생각하고 병원 가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위암은 일찍 발견만 하면 5년 이상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확률이 무려 90% 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암이 많이 진행된 후에 발견하면 이 확률이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꼭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암입니다. 이 암은 서구식 식습관의 그림자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가 뭘 먹느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대장암에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암이랍니다. 대장암의 주된 원인은 바로 고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살이 찌는 비만, 흡연, 음주, 그리고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붉은색 고기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많이 드시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여기서 잠깐, 대장암의 초기 신호는 주로 화장실 가는 습관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 대변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변비랑 설사가 번갈아 나타난다. 갑자기 변이 너무 가늘어졌다. 고 느끼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피가 섞인 변, 검은색 변, 점액이 섞인 변, 만약 선홍색 피가 섞여 나오거나 짜장면처럼 아주 검은색 변 또는 끈적끈적한 점액이 섞인 변을 보셨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배 아픔, 배가 부글부글거리고 가스 차는 느낌,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을 때, 아랫배가 자주 아프거나 배가 늘 더부룩하고 변을 본 후에도 왠지 모르게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함, 빈혈, 체중 감소. 위암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거나 살이 빠진다면 이 역시 대장암의 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68세 박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 고기를 정말 좋아하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대요. 몇 달 전부터 변비가 너무 심해지고 가끔 피가 섞인 변을 보셨지만 에이, 치질이겠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니까 이미 여러 개의 용종과 함께 암세포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용종도 제거하고 수술도 받으셨지만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대장 내시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대장암은 보통 대장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종이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찾아내서 없애버리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세 이상이라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5년에서 10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 내시경의 놀라운 힘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암 중에서 안타깝게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가장 치명적인 암,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은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감기나 다른 호흡기 질환과 비슷해서 알아채기 힘들고 그래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마음이 아픈 암입니다. 폐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바로 담배입니다.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지만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간접흡연도 폐암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답니다. 60대 이상 흡연자에게서 특히 폐암이 많이 발견되지만 최근에는 성면, 라돈 같은 유해먼지나 미세먼지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폐암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아주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몇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특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감기도 아닌데 2주 넘게 마른 기침이 계속되거나 평소 기침 소리와 뭔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기침을 할 때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신호이니 당장 병원에 달려가셔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콕콕 쑤시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건 역시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목소리가 쉬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면 폐암이 식도나 목소리를 내는 신경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중 감소, 입맛 없음, 피곤함. 이 증상들은 모든 암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75세 이 할아버지는 무려 5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대요. 평소에 잔기침을 자주 하셨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너무 차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폐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셨습니다. 폐암은 이렇게 초기 증상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폐암은 일찍 찾아내기가 어렵지만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신 분들처럼 위험이 큰 분들은 저설량 흉부 시트라는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암을 발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예방법은 바로 금연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에 삼가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우리 폐를 환경으로부터 지키는 노력도 꼭 필요하답니다. 암.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걸리는 3가지 암의 증상과 원인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갔던 작은 증상들이 문득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설마 내가 하면서 현실을 믿지 못하시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암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위험성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답니다. 나쁜 생활 습관과 유전이 합쳐지면 위험이 더 커져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 생활 습관들은 암세포가 신나게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짜고 매운 음식, 고기 위주의 식사, 운동 부족, 담배, 지나친 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암이라는 거대한 병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여기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유전적인 요인까지 있다면 암에 걸릴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암을 치료하는 게 왜 힘들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암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하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어집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 모든 과정은 환자 본인에게 엄청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주고요. 가족들에게도 아주 큰 부담이 됩니다. 암을 치료하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험이 안 되는 치료나 간병비 같은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어르신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계속되는 통증, 피로, 구토 등으로 인해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해지고요. 이건 우울감이나 외로움으로 이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이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암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삶을 마감해야 하는 가장 슬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몇 분의 시간이 혹은 병원에서 정기검진 한번 받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아픔과 고통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할 시간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암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암을 예방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매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음식 3가지와 왜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지 과학적인 이야기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붉은색 고기 및 가공육. 왜 해로울까요? 세계보건기구라는 아주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붉은색 고기를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암을 직접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나 성면처럼 위험하다는 뜻이죠.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햄철분이라는 성분은 우리 대장 속에서 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게다가 고기를 너무 높은 불에서 구우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나쁜 물질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세포를 망가뜨려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공육은 여기에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가 더해져서 더 위험하고요. 붉은색 고기는 일주일에 500g 이하로 줄이고 가공육은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 콩 같은 것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지나치게 짜거나 까맣게 탄 음식. 왜 해로울까요? 짠 음식은 우리 위점막을 손상시켜 위염을 일으키고 이게 계속되면 위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너무 뜨거운 불에 태우면 벤조피렌 같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긴다고 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 점막세포가 빨리 망가지고 위염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위염에 많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짠 음식을 좋아해서라고 한답니다. 탄 음식에 있는 벤조피렌은 우리 몸의 DNA를 망가뜨려 암이 생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싱겁게 드시고 마트에서 파는 가공식품을 사실 때는 꼭 영양성분표를 보고 나트륨이 적은 것을 고르세요. 고기를 구울 때는 절대 태우지 마시고 혹시 탔더라도 탄 부분은 꼭 잘라내고 드셔야 합니다. 설탕이 너무 많은 가공식품 및 나쁜 트랜스 지방. 왜 해로울까요? 설탕은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고 암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게다가 살을 찌게 해서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죠. 트랜스 지방은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고 혈관 건강을 해쳐서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답니다.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이때 나오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호르몬이 암세포가 자라고 퍼져나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세포막 기능을 망가뜨려서 암세포가 생기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자, 탄산음료, 케이크처럼 설탕이 잔뜩 들어간 가공식품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것이 들어간 가공식품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숨겨진 슈퍼푸드들은 무엇일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차가버섯. 어떤 점이 좋을까요? 러시아에서는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며 오래전부터 약으로 쓰인 게 버섯입니다. 차가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력에 좋은 성분 말고도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이노시톨 같은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이노시톨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차가버섯 추출물이 암세포가 자라고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암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말린 차가버섯을 물에 우려내서 차처럼 마시거나 가루 형태로 된 것을 물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후코이단이 풍부한 해조류. 후코이단은 미역귀나 톳, 다시마 같은 갈색 해조류에서만 발견되는 미끈거리는 성분인데요. 강력한 항암 작용으로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고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것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미역귀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톳은 두부랑 같이 무쳐 먹은 등 다양한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국물을 낼 때 쓰거나 잘게 썰어서 밥이랑 같이 드셔도 좋답니다. 브로콜리 새싹. 우리가 아는 일반 브로콜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설포라판은 몸의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고 독소를 해독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위험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샐러드 위에 솔솔 뿌려 먹거나 주스에 갈아 넣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해서 살짝만 데쳐도 파괴될 수 있으니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도 있지만 오히려 서로의 좋은 점을 방해하거나 소화를 어렵게 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영양 섭취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음식 궁합 팁입니다. 녹차 커피를 마실 때 철분 보충제나 철분이 많은 음식은 잠시 기다려주세요. 녹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빈혈에 걸리기 쉬우니 철분 섭취가 아주 중요하죠. 철분 보충제를 드시거나 시금치, 붉은 살코기처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아주 잘 도와줍니다. 오렌지 주스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시금치와 칼슘 보충제나 유제품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 옥사레산이라는 성분은 칼슘과 만나면 뭉쳐버려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결석의 위험도 높일 수 있어요. 시금치는 살짝 데치면 옥살산 성분이 줄어드니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칼슘 섭취가 목적이라면 시금치와 유제품 또는 칼슘 보충제를 동시에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술은 약이나 간에 부담을 주는 음식과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술, 알코올은 우리 몸에 간에서 해독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암치료 중이시거나 간 기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에게는 술이 간에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술은 몸에 염증을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특정 약과 함께 먹으면 아주 나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담배를 끊는 것과 함께 술도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도 술은 아주 조금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실생활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암 예방 레시피와 우리 70대 어르신들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듭니다. 1. 매일 마시는 건강 주스. 항암 주스 레시피 3가지. 매일 꾸준히 마시면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고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항암 주스 레시피 3가지입니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 느끼실 거예요. 1. 베이직 항암 주스. 케일, 브로콜리, 사과 주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스입니다. 우리 폐와 소화기 건강에 특히 좋답니다. 재료는 케일잎 3-4장 약 50g, 브로콜리 작은 송이 5-6개 약 50g, 사과 반개, 물 100ml, 레몬즙 아주 조금. 만드는 법은 케일과 브로콜리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큼직하게 썰어도 괜찮습니다. 브로콜리는 그냥 갈아도 좋은데 혹시 소화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끓는 물에 30초 정도면 살짝 데쳐서 쓰시면 훨씬 부드럽고 소화 부담도 줄어듭니다. 사과는 껍질째 깨끗이 씻은 다음 씨를 빼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사과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많으니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손질한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물 100ml를 부어주세요. 재료가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충분히 갈아줍니다. 덩어리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곱게 갈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드시기 전에 기호에 따라 레몬즙을 몇 방울 똑 떨어뜨리면 상큼한 맛이 더해지고 비타민C도 더 챙길 수 있답니다. 기대 효과. 2주 정도 마시면 몸이 좀 더 가벼워지고 밥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변비가 있으셨다면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능력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튼튼해져서 감기 같은 잔병치레도 줄어들 수 있답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은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번 레드파워 항암 주스. 비트, 당근, 토마토 주스. 붉은색 채소에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을 듬뿍 섭취할 수 있는 주스입니다. 특히 전립선암이나 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재료: 비트 작은 크기 4분의 1개, 약 50g. 당근 2분의 1개, 약 100g. 토마토 1개. 물 100ml. 올리브유 1작은술. 만드는 법. 비트와 당근은 껍질째 깨끗이 씻은 다음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비트는 좀 단단하니까 믹서기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대한 작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꼭지를 떼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손질한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물 100ml를 부어 곱게 갈아줍니다. 다 갈아진 주스에 올리브유 1작은술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살짝 갈아주세요.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과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몸에 더 잘 흡수되는 성분, 지용성 비타민이랍니다. 올리브유를 넣으면 흡수율이 최대 500까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기대 효과. 2주 정도 마시면 피부톤이 좀 더 맑아지고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마시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 덕분에 몸속 염증 수치가 줄어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전립선 건강이 좋아지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을 꾸준히 먹으면 전립선암 위험을 약 15에서 20% 정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3번. 면역력 강화 항암 주스. 마늘, 생강, 강황 추가 주스. 강력한 살균 효과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난 마늘, 생강, 강황을 넣어 면역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주스입니다. 처음에는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작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재료: 양배추 50g, 블루베리 30g, 사과 반개, 마늘 한쪽, 생강 5g, 강황, 가루 4분의 1작은술, 물 100ml. 만드는 법. 양배추는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블루베리도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씻은 후 씨를 빼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마늘과 생강은 껍질을 벗겨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물과 강황가루를 함께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마늘, 생강, 강황은 향이 좀 강한 편이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적힌 양의 절반만 넣어보고 맛을 본 다음 괜찮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 효과. 2주 정도 마시면 몸이 좀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소화기능도 좋아질 수 있어요.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마시면 마늘에 있는 알리신, 생강의 진저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서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도 좋답니다. 항암 주스 더 똑똑하게 마시는 팁. 매일매일 꾸준히 드세요. 항암 주스는 약이 아니에요. 한 번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빈속에 드시면 더 좋아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마시면 주스 속 좋은 영양소들이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섞어 드세요. 한 가지 재료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답니다. 신선하게 바로 갈아서 드세요.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다음 바로 마시는 거예요. 70대도 거뜬한 쉽고 안전한 운동법 3가지. 암 예방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운동, 절대 어렵고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일 꾸준히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일 30분 이상 좀 빠르게 걷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이용하시거나 실내에 있는 걷는 러닝머신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숨이 살짝 차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30분이 너무 힘들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걷거나 15분씩 2번으로 시작해보세요. 혹시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면 지팡이나 보행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미끄럽지 않고 발이 편한 신발을 꼭 신으셔야 안전합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심장과 폐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몸에 쌓인 지방을 줄여줘서 비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암 위험을 낮춰줍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기도 해요. 의자를 활용한 근력 운동, 앉아서 하는 운동. 의자를 이용하면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의자에 앉는 것처럼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10번에서 15번씩 3번 반복해보세요. 앉아서 물병 들기. 의자에 앉아 작은 물병 또는 아주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인 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이것도 10번에서 15번씩 3번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근력에 맞춰 물병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물병 없이 맨몸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운동 중에 혹시 아프다면 즉시 멈춰야 해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혹시 모를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은 면역력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답니다.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운동.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동네 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태극관 수업에 참여해보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 등 온몸을 골고루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노인 스트레칭이라고 검색하면 따라하기 쉬운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답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천천히 스트레칭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몸을 쭉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극권은 몸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기르는데 아주 효과적이니 적극적으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고 뭉친 근육을 풀어줘서 다치는 것을 예방합니다. 몸이 유연해지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욕심내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랍니다. 운동하기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주고 혹시 어디가 아프다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암 예방은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똑똑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보건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우리 동네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강좌,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영양 상담, 금연 상담 등을 대부분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에 대한 교육도 자주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고 나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며 외로움도 달래고 운동 습관도 만들 수 있으니 정말 일석이조의 기회랍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똑똑한 소비자가 되세요. 신선한 채절 채소와 과일은 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는 지금이 제철 채소들을 중심으로 고르시고 통곡물, 콩 종류,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을 눈여겨보세요. 제철 농산물은 보약이에요. 제철에 나는 채소나 과일은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가도 가장 풍부합니다. 식품 라벨 꼭 확인하세요. 가공식품을 사실 때는 뒤에 붙어있는 영양성분표를 확인해서 나트륨, 설탕, 트랜스지방이 적게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대량 구매 활용. 콩이나 견과류 같은 것은 대량으로 살 때가 훨씬 저렴할 때가 많아요. 사셔서 작은 봉투에 나눠 담아 냉동 보관하면 오래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날리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몸이 충분히 쉬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하루에 10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명상을 하거나 배로 깊이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공원 산책이나 동네 뒷산 걷기처럼 자연을 가까이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7,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가지 암, 위암, 대장암, 폐암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고 암을 이기는 현명한 생활 습관과 직접 따라할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암은 더 이상 무조건 못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병원에 가서 발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예방하는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현명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으로 맛있게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오늘 배운 면역력 쑥쑥 항암 주스를 꾸준히 마시는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암으로부터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항암 주스 한 잔, 집 주변 공원 한 바퀴 걷기,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반신욕 10분.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활력 넘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